네, 안녕하세요. 이제 1과목 1교시부터 들어가시는 거죠. 자, 일단은 책을 한번 펴보시죠. 자, 제1과목 해서 차례부터 보시면 여기 1과목 FTA 협정 및 법령이라고 돼 있고 1챕터부터 9챕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챕터당 한 챕터당 한 강의 딱 이렇게 깔끔하게 끊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2챕터랑 3챕터가 좀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챕터랑 3챕터는 좀 이렇게 2강, 3강 정도 배정을 좀 했고 나머지 챕터에 대해서는 한 강의 정도씩 이렇게 깔끔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가 굉장히 라이트하죠. 네, 뭐 다른 대부분의 강의들은 한 강의당 거의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하는데 우리는 20분에서 30분.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강의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고요. 네, 이렇게 딱딱 끊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자, 학습 방법 한 장 넘어가셔서 학습 방법을 좀 보시죠.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중간 정도에 수입 기업의 FTA 적용을 살펴보면 적용 요건 검토, 상대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증명서 수취,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 사후 관리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이 된대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세분화해 놓은 거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입 신고 시점에서 우리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죠. 네. 관세 혜택이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고쳐서 더 쉬운 말로 고쳐서 뭡니까? FTA를 받지 않고 들어오면은 고세율을 적용을 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FTA를 받고 들어오면 뭡니까? 세금을 낮춰주겠다. 네, 눈이 확 뜨이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수출 기업의 FTA 적용을 살펴보면 적용 요건 검토, 증명서 발급, 사후 관리로 구분이 된다. 네, 수출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수출이 약간 더 간단합니다. 네, 수입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학습 방법은 뭐 구체적인 학습 방법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뭐 이러저러한 내용이 나온다 이 정도 이제 책에는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1과목은 암기 과목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는 이게 제가 그림을 굉장히 허접하게 그렸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네. 네, 약간 뭐 무슨 진해 같기도 한데 숲이에요. 숲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먼저 이렇게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세밀한 부분에 나무로 들어가는 게 정석이죠. 정석.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이 원산지 관리사 1과목을 끝내는 방법은 숲은 무시하고 요거부터 보는 겁니다. 요거부터. 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숲은 강사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나무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나무란 게 뭐 어떤 거냐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0일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뭐 45일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뭐 기간은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30일, 45일을 20일, 뭐 30일 이런 걸로 고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객관식이니까. 이런 출제 경향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자잘하게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굉장히 유치한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쓰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짜잘하고 세밀한 부분 굉장히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면 치사하다 싶은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공부 처음에 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챕터 1 FTA 개요 들어가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나오는 거겠죠. FTA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FTA의 의의가 나오는 건데 쭉 읽어보시면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굳이 제가 입 아프게 떠들어도 여러분들은 그 효익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밑줄을 쳐 주셔야 될 부분은 자, 두 번째 줄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역 특혜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배타적인이라는 단어예요. 배타적인 여기 체크해 두시고 왜 배타적인지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따라서 교역량이 많은 국가 간에는 다자 간의 무역 협상을 보류하고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을 시도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오늘날의 양자 간 무역 협정인 FTA다.
그렇죠. FTA의 가장 전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네 줄 더 내려오셔서 FTA는 경제 통합을 위한 가장 초기적인 단계로서 경제 통합을 하기 위한 자유무역 협정을 통합 심화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5개가 나오죠. 그 밑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유무역 협정 FTA입니다. 그 밑에 표를 보세요. 표가 중요해요. 자유무역 협정은 영내 관세에 대한 철폐, 관세만 철폐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세 동맹은 뭡니까? 역외 공동관세, 역외 공동관세. 이게 뭐냐면 우리 EU를 생각하시면 돼요. EU. 유럽 대륙이 이렇게 돼 있죠. 요 밑에 이제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이렇게 아시아고, 뭐 이렇게 돼 있겠죠. 네. 여기가 이제 유럽인데요. 여기 영국이 있네요. 네. 이 유럽이 EU라는 경제 공동체로 패키지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 EU는 골 때립니다. 네. 서로 간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가 돼 있는 상황이고, EU 국가 간에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미국이겠죠? 맞나?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여기 아메리카 대륙이 있어요. 이렇게.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 뭐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물품, 뭐 한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물품 전부 다 동일한 관세를 매겨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뭐 자동차에 대해서 2% 관세를 매긴다면 여기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2%, 네, 뭐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2%. 이렇게 역외에 대해서 역이라는 거는 이제 EU 경제 공동체를 말하는 거여서 그래서 이 역외 국가죠 미국, 역외 국가죠 중국, 네, 우리나라도 당연히 역외 국가고요. 이런 역외 국가들에 대해서 공동의 관세를 부과를 한다. 이게 지금 두 번째 관세 동맹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시장이에요. 공동시장. 자, 뭡니까 공동시장? 여기에 플러스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자유무역 협정, 얘는 레벨 1이에요. 그 다음에 관세 동맹, 얘가 한 레벨 2입니다. 우리 지금 포켓몬스터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죠? 레벨의 개념이 뭐예요? 하위 단계를 포함을 하면서 점점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초기적인 단계, 이게 그 다음 더 발전한 단계, 그 다음에 발전한 단계 레벨 3가 바로 공동시장이란 거고, 지금 EU가 이 공동시장 단계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영국 브렉시트 사태가 있었잖아요.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EU를 탈퇴한 이유 하니까 원래 되게 갑자기 이제 힙합이 떠오르고 라임이 맞고 그러네요. 하여튼 EU에서는 이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이 서로 공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EU 내에서 비교적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 자꾸 노동력이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의 이제 노동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받는단 말이죠. 일자리를 뺏기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국이 브렉시트로 탈퇴를 해버린 겁니다. 그 배경이 된 게 이 공동시장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동시장은 레벨 2에다가 노동과 자본까지 자유화한 이러한 이제 경제 공동체로 나아간 경우에 레벨 3가 돼서 공동시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제 동맹은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역내 공동의 경제 정책을 수행하면 그게 경제 동맹이 되는 것이고요. EU가 경제 동맹까지 나아갔느냐 나아가지 않느냐는 약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초국가적 기구까지 설치 운영해서 지금은 EU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강제력은 물론 추상적인 강제력은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이러한 이제 강제력까지 동원하는 초국가적 기구까지는 아직 설치가 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제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면 완전 경제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레벨 5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고,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완전 경제 통합이 일어나는 경제 공동체가 탄생을 할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탄생을 할 겁니다. 네.
우리 죽을 때 되면요, 우리를 냉동인간으로 보존시켜서 저 미래로 보내는 기술이 나올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여기서 배울 거는 다 배웠네요. 자, 두 번째 목차, FTA 협정의 주요 범위 보시죠. 굉장히 재미없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관세 양어. 양어가 뭐냐면 관세를 인하해준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고치면 관세를 양어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쉬운 말로 하면 관세를 다운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 밑에, 맨 밑에 양어를 유보하거나 점진적 양어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이번 시간에 충분히 확실하게 챙겨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본세율이 있어요. 기본세율. 뭐 FTA건 아무것도 안 받았을 때 그냥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부과되는 이런 세율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물품이 다 8%예요. 8%. 하지만 FTA를 체결하게 되면 이 기본 세율에 대해서 당연히 관세를 이제 다운을 시켜주는 건 맞는데 FTA 체결해서 8%보다 더 내게 하진 않겠죠. 이거보다 낮아지는 건 맞는데요. 그 방법이 여러 가지란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첫 번째는 즉시철폐입니다. 즉시철폐. 바로 0%. 네. 1월 1일부터 FTA가 발효가 되면 바로 0%가 되는 게 즉시철폐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연차적 철폐예요. 연차적. 순차적. 이런 말로 이제 대별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뭐 2001년 1월 1일에 발효가 됐다 이러면은 이제 요때는 이제 8%에서 6%로 이게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여기서부터 1년이 지나서 2002년 1월 1일 여기서는 6%던 걸 4%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철폐를 해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0%가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연차적 철폐가 되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유보입니다. 유보가 뭐냐면은 2001년 1월 1일에 발효가 됐어요. 하지만 관세 인하를 유보시키고 있다가 2004년 1월 1일부터 철폐한다는 겁니다. 2004년 1월 1일에 0%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이때부터 단계적으로 철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리면 연차적 철폐는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유보는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느냐 이런 차이가 있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필요한 개념이에요. 그때는 설명을 두 번은 안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개념 잡아 놓으시고, 자, 두 번째 원산지 규정. 네, 이거는 3과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3과목을 배우고 나면은 이걸 굳이 여기서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냥 넘어가고요. 자, 3과목 여러분들이 어차피 배우실 거니까. 네. 자, 세 번째는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네. 그러니까 물품 이외에도 서비스나 투자까지 우리 FTA가 확대돼서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의 FTA 효과는 물품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가 인하되는 이런 이제 FTA 효과가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뭐 서비스라든지 투자라든지 여기까지 이제 상대 FTA 국가와 협상을 해서 거기까지 자유화를 규정을 해놓은 상황이면은 거기까지도 가능한 게 우리 FTA 규정이고요. 여기서 굉장히 객관식 문제에서 함정이 많이 파지죠. 그래서 FTA는 물품에만 적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객관식 시험이 나옵니다. 굉장히 치사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눈치 백단 여러분들은 그게 틀렸다는 것을 바로 이제 눈치채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나 금융도 이제 그거죠. 그래서 우리 외국에 있는 뭐 달러화나 엔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투자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오죠. 이런 금융 쪽에서도 FTA 자유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 교육, 의료 뭐 이런 부분에서도 가능하고 뭐 법률 이런적인 부분에서도 가능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회계법인이나 뭐 법무법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그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자유화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역 구제. 네.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조치 등을 상호 면제하는 방향으로. 네. 이런 것들을 면제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조치는 우리 무역 장벽을 높이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높아진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이게 우리 FTA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분쟁의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국제기구, 뭐 WTO라든지 세계적인 국제기구의 그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지 않고요. 우리 FTA를 체결한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미리 협의된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이 취지가 지금 다섯 번째 분쟁 해결에 대한 내용이고, FTA를 체결하면은 이 분쟁 해결 절차까지 범위가 확대돼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네. 여기 여러분들이 별표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여기까지 FTA가 체결이 될까 싶은 부분이에요. 네, 분쟁 해결. 하지만 분쟁 해결도 그 범위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3번. WTO와 FTA의 관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강의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읽어보시면 WTO는 쭉 읽어보시면 최혜국 대우 원칙을 둔대요. 최혜국 대우. 도대체 최혜국 대우가 어떤 겁니까? 네, 굉장히 간단하게, 굉장히 일반적인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모든 국가를 차별 없이 대하자예요. 모든 국가를 차별 없이 대하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나라 기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0% 관세를 매겨준다면 EU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0%,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0%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게 최혜국 대우 원칙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럼 우리 FTA는 이 최혜국 대우 원칙에 상응을 하는 그러한 이제 협정입니까? 아니면 최혜국 대우에 반하는 협정입니까? 정답은 후자입니다. 최혜국 대우를 아예 정면에서 무시하고 있어요. 아예 네, WTO가 굉장히 머리 싸매고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될 만한 이제 내용이 우리 FTA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뭐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뭐 남미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다 세율이 다릅니다. 다른 게 원칙이에요. 뭐 우연히 같을 수는 있는데 다 다른 게 원칙이고요. 하지만 우리 FTA 체결된 미국, 그다음에 FTA 체결된 뭐 EU, 이 FTA에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전부 다 또 다른 게 또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TA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다른 나라보다 혜택을 준다. 이 FTA가 체결된 국가에 한해서, 그러니까 너 좋고 나 좋은데 같이 윈윈은 하는 건데 이 배타적인 경제 협정을 맺자. 우리만 잘 살자. 이게 FTA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보신 FTA 개요의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한다. 이 말이 나왔죠. 이 배타적이란 뜻이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FTA는 최혜국 대우 원칙의 예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WTO에서는 FTA가 반갑지가 않죠. 네. 하지만 이 FTA 체결은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흐름. 네, 이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흐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사라질 소용돌이이자 파도인데 지금 당장은 이 FTA의 기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소용돌이 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WTO는 이 FTA를 막을 수가 없고요. 최혜국 대우에 예외를 둔 게 이 FTA를 허용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쭉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이제 취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WTO에서는 FTA 협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무역 장벽보다 더 높은 장벽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협정 당사국 이외의 국가와의 무역 원활화를 저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WTO의 그 FTA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말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세계지도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자, 이 EU가 미국이랑 FTA를 맺었어요. 그래서 기존 미국에서 2%로 들어오던 것을 0%로 이제는 다운을 하기로 합의를 시킨 겁니다. 이것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WTO에서. 이거는 인정. 하지만
EU와 미국이 FTA를 체결을 하면서 얘네가 이런 조항을 삽입을 한 겁니다. 이 미국이 지금까지는 뭐 중국이라든지 한국과의 무역에서 자동차를 여기서 이제 수입을 해왔는데 이 극동아시아에서 하지만 EU와의 FTA를 체결을 하면서 자동차는 자기네들 나라에서만 수입할 것 이런 취지로 FTA 조항에 넣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 WTO는 이것을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떻게 표현했냐? 협정 당사국 이외 국가와의 무역 원활화를 저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페이지 맨 밑에 각주를 보실게요. 각주. 무역거래에 있어 부여되는 혜택은 수혜가 가장 큰 국가와 동일한 혜택을 다른 국가에도 부여하여야 하는 차별 금지 원칙. 이게 이제 최혜국 대우 원칙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기본 원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국민 대우. 자국민 또는 물품에 부여하는 혜택과 동일한 혜택을 다른 외국 물품에 부여해야 된다는 차별 금지 원칙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내국민 대우 원칙은 그러면 FTA에서는 적용이 되는 원칙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FTA에서 최혜국 대우가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이 내국민 대우도 적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오산입니다. 왜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한국과 EU가 이제 FTA를 이제 체결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기존 EU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의 세율이 만약에 3%라고 했으면 FTA를 체결을 하고 나면 이 세율이 0%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0%. 네. 이렇게 연차적으로 철폐하기도 하고 유보를 하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0%가 돼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이 관세가 0%란 건 이 꼴은 뭡니까? 이 꼴은 국산 물품과 동일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국산 물품에는 관세를 매깁니까? 안 매깁니까? 국산 물품에는 관세를 안 매기죠.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매깁니까? 안 매깁니까? 매기죠. 근데 어떻게 매기냐면 0%로 매긴대요. 다시 말해서 관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입 물품과 국산 물품의 차별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네. 수입 물품과 국산 물품이 동일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이러한 이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FTA에서는 내국민 대우 원칙이 적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객관식에서 상당히 함정을 많이 파두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시장 접근성 보장. 네, 이건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그 다음에 3번은 투명성 원칙.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4번 FTA 효과 보실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역 창출 효과. 네, FTA를 체결이 되면은 아무래도 기존의 무역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무역 거래량이 나타나겠죠. 네, 그것이 바로 FTA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자, 제조 시장의 활성화. 그쵸. 네, 원재료를 수출해서 해외 가공을 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해서 최종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이런 제조업의 경우에 이런 이제 원재료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외국 갔다가 다시 이제 수입을 해오고 반대로 외국에서 제조를 하고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최종 제품을 생산을 하고 다시 외국에 팔아먹는 이러한 이제 교역, 이러한 이제 위탁 판매, 수탁 판매, 수출입, 뭐 이런 위탁 가공, 수탁 가공, 수출입, 뭐 이런 형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조 시장 활성화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번은 투자 증대 효과. 네, 아까 우리 FTA는 금융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자유화가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투자 증대 효과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벽이 해소돼서 신규 시장으로서의 진입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활발해질 수가 있고요. 뭐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이 부분은 머리 싸매고 암기를 안 하셔도 한번 쭉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바로바로 스펀지처럼 습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5번은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보실게요. 자, 총 15개 협정 50개 국가라고 돼 있어요. 여기를 다 볼 필요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체크를 해주고 지나갈게요. 자, 첫 번째는 칠레입니다. 칠레.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칠레가 가장 먼저 성립이 됐죠. 그 다음에 EFTA, 유럽 시장의 교두보예요. 그래서 EFTA는 4개 국가, 유럽에 있는 4개 국가가 먼저 체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EU, 한 EU가 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EFTA 4개국 먼저 체결이 됐기 때문에 유럽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안 10개국, 네. 우리 제2의 교역 대상이죠. 제1은 당연히 저기 이제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EU, 네, 드디어 나오네요. 세계 최대 경제권과의 FTA, 네, EU FTA가 딱 체결이 됐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았죠. 그 전까지 뭐 칠레라든지 뭐 아세안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교역량이 그렇게까지 되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EU 국가의 교역량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미국은 거대 선진 경제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 대상이 중국이죠. 중국. 그래서 중국 FTA가 최근에 체결이 됐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 FTA가 계속적으로 체결이 될수록 더 좋은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셔서 FTA 업무를 보실 거기 때문에 FTA가 계속 이제 체결이 되고요. 나라마다 FTA 그 규정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실무에서 이 FTA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짜증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원사지 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력을 투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능력을 발휘하시면 이 원산지 관리사로서 승승장구하실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바로 이제 스파게티볼 효과라고 하죠. 네. 이 절차가 복잡해지고 행정이 복잡해지면 그에 따른 인력이 많이 이제 필요해지고 더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게 이제 스파게티볼 효과인데 여러분들은 그 스파게티가 굉장히 맛있는 스파게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스파게티볼 효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력이 필요로 하고 여러분들은 취업을 할 수가 있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은 EFTA 4개국이 어떤 국가들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 국가고요. 외워줘야 돼요. 네. 제가 암기식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암기식은 만들 때 리드미컬한 이제 그런 이제 암기식이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뭔가 해서 자극적이고 네, 자극적인 내용의 암기식이 좋아요. 그래서 자극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는 소개해 드릴 수가 없고요. 네, 방송이니까 리드미컬한 암기식을 좀 만들어 왔는데 EFTA는 스노아리로 외우시면 됩니다. 네, 스노아리. 굉장히 이제 입에 착착 붙어요. 스노아리. 그래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이 4개 국가는 EU가 아니라 EFTA 서로 다른 FTA 협정입니다. EFTA, 스노아리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세안 10개국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아세안 10개국은 여러분들이 그냥 노래처럼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는데요. 앞글자만 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말싱, 뱀이, 인필, 브라, 캄테 이런 식으로 말싱뱀이 인필브라 캄테, 네, 말싱뱀이 인필브라 캄테. 자꾸 외우다 보면 이게 은근히 또 중독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입에 착착 붙는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이유를 보시면 여기는 다 외울 수가 없죠. 네, 28개국이나 되는데 뭐 말싱뱀이 이런 것처럼 외울 수도 없고 여기는 몇 개 국가만 제가 찝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영국, 네, 영국은 탈퇴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 관세 납부 측면에서 배울 때는 아직 거기서는 영국이 EU를 탈퇴를 하지는 않았어요. 뭐 지지부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탈퇴는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영국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네, 에스토니아. 그 다음에 쭉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 다음에 몰타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생소할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이 EU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제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뭐 덴마크니 뭐 헝가리니 이런 국가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EU에 있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국가들이죠. 네. 자,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티칸은 빠집니다. 바티칸은 교황님이 계시는 바티칸은 빠지는데 그 국가는 좀 특이해요. 그 국가는
교황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간 세계의 옵저버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FTA라든지 이러한 WTO 이런 국제적인 어떤 경제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로 함정으로 나오기 좋은 게 또 바티칸이고요. 여러분들 하나 상식적으로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협상 중인 FTA는 이거는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나올 가능성이 0%는 아니에요. 상당히 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챕터 2로 가시는데 챕터 1은 몸풀기였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몸풀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챕터 2부터는 달리겠습니다. 거기 챕터 2부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1분의 아이디어를 한 5개에서 6개씩은 여러분들한테 주입을 시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탁탁 이제 받아 드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